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최근 우주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최대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서학개미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기술력은 어떤지, IPO로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딘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데요. IPO 얘기가 나왔네요. 어떻게 IPO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IPO 얘기는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스페이스X가 최근에 이제 내부자 거래로 주식을 거래를 하면서 네. 이제 그 가치 평가를 받은 게 약 8천억 달러이거든요. 아, 내부 거래로? 예, 그러니까 네. 주식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내부자들의 거래를 통해서 가치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아, 직원이 또 누군가에게 주식을 팔 때 맞습니다. 그 해보니까 네,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 기업 가치를 예상했다. 기업 가치를 예상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CFO가 주주 서한을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상장과 관련된 암시된 내용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처음 보도를 했고 예. 거기에 이제 후속 보도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기업 가치를 약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까지 이제 전망을 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이제 기업 주가들이 또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현재에서는 IPO 예상 시점을 좀 하반기로 봅니까? 내년도 하반기로 전망한다라는 언론의 기사는 있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이게 크게 긍정하지도 크게 부정하지도 않는 좀 말투를 네. 보여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지금 스페이스X가 돈이 궁한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설립된 연도가 2002년이거든요. 2002년요? 네, 2002년부터 최근까지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꾸준히 자금난에 겪어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비용이 네.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스페이스X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굉장히 공고히 하면서 네. 발사 서비스 매출이라든지 스타링크 매출 등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IPO를 할 경우 국내에서도 IPO 하면 우리 청약을 하잖아요. 네. 우리 내국인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IPO 청약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청약할 수 있는데 이게 과정이 뭐 국내만큼 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좀 까다로울 것 같고. 왜냐하면 언제쯤 하는지를 알면 미리 준비를 좀 해서 네. 상당히 이게 기업 가치가 워낙 커질 거에 대비하면 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언제쯤 할까? 어떻게 청약할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최근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주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장된 많은 전 세계적인 우주 기업들도 기업 가치에 재평가받을 수 있는 거 다시 아니냐.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 한마디에 좀 많이 긴장된 상태로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심이 기업 가치인데 아까 잠깐 1조 5천억 달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1조 달러에서 1.5천. 어떻게 지금 가치들을 지금 예상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스페이스X에 비견될 만한 기업을 전 세계에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도 한 해 기준으로 전체 지구상에서 발사된 모든 로켓, 그러니까 국가가 발사한 것 포함해서 260번 정도가 발사가 됐습니다. 260번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국가기관이 발사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스페이스X가 발사한 게 130회가 넘어요.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도 스페이스X보다는 많이 발사를 하지 못하는 단계인 그래요? 거고 스페이스X를 제외한 인류 전체가 힘을 합해서 스페이스X보다 적게 발사한 네. 상황인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도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 0.5조 달러도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영역에 5천억 달러도. 그리고 최근에 받은 아까 8천억 달러도 예, 최근에 8천억 달러는 아까 내부 거래에서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치 산정이 된 거잖아요. 그 8천억 달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증가한 수치. 아, 이것도? 네, 금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시간이 두면 둘수록 더욱더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상에 발사된 로켓에서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발사를 했다는데 특히 그때 관심을 끌었던 게 펠컨 9이죠. 네. 특히 재사용이 가능해서 네. 발사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잡는 그 모습이 정말 상당히 놀라운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예요? 펠컨 9을 처음 발사 성공한 게 2017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펠컨 9을 상용화 모델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냐 하면 아직까지도 재사용에 성공한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제프 베조스가 예.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재사용에 성공을 했어요. 지난달에요. 뉴글렌이라고 네. 하는 기업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한 7, 8년에 가까운 기술 격차가 2등 기업과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독보적인 거죠. 예. 발사를 그만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홀로만이 이제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누리호라고 하는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중요한 위성, 비싼 위성을 발사할 때는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실습니다. 펠컨 9을.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에서 우리 지금 예약이 너무 꽉 차서 좀 뒤로 미루겠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차가 밀려 있군요. 예, 이게 공급이 수요를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급자가 좀 힘이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재사용하는 펠컨 9도 있지만 아까 잠깐 스타링크도 수입이 굉장히 좀 될 텐데 실제 실적은 어때요? 매출이나 이익은? 실적 자체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150억 달러 150억 매출을 달러? 일으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가 발사를 해주는 대신 돈을 받습니다. 발사를 해주는 예, 대신에요. 그러니까 위성을 실어서 발사를 해주는 대신 그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돈을 지불받는 이 발사 서비스 매출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얘네가 위성 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예, 그래서 가입자들에게 이제 매달 돈을 요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상 키트를 판매하면서 받는 돈이 또 하나의 큰 매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인이 둘 다 지금 매출 성장이 이제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매출 성장이 지금 빠른 것 또한 지금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좀 기업 가치 평가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PO를 한다는 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 시총이 만약에 기대대로 1조 5천억 달러가 된다면 신주발행이나 구주모 매출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또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어디다 돈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IPO를 하는 걸까요?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가 돈 쓸 곳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로켓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인데 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스타쉽? 예. 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도 되게 그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화성 갈 거라는. 예. 일론 머스크, 예, 그게 밈으로들 생각하시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진심이거든요.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큰 로켓이 필요한데 그 스타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재사용으로요.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있을 거고 예, 화성까지 이제 가기 위한 막대한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달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달에 기지를 건설하겠다. 예. 인류를 위한 기지를 건설하겠다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좀 더 확장돼서 예. 달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생각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고 왜 거기다 굳이 달에다 세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스페이스X가 자금이 필요한 곳은 많다. 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IPO에 성공을 한다면 조달 자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상 최대의 IPO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상장 기업으로서도 AI 관련 이제 기업 오픈 AI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받는 이번에 스페이스X가 그렇게 될 건데 만약에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상장을 하게 되면 역사상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X의 아까 매출이 이제 위성 발사와 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에서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그래요? 반응이 어때요? 맞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이제 2주 정도, 3주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예. 이제 국내 서비스로 스타링크가 이미 도입이 될 예정이었던 거는 올해 중순부터 예정이 되었었어요. 예. 과기부에서 서비스를 이제 허가를 하면서부터 이제 차차 이제 서비스 이제 기간을 준비 기간을 밟으면서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형태로는 어떤 거예요? B2C가 있습니다. B2C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B2C 서비스가 있고 B2B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 서비스, 항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비행기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
아니면 해운사들, 그러니까 배를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로 지금 국내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행기 안에서나 항공 선박에서 맞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요즘 뭐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 이용되는 게 이게 스타링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되는 거는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는 정지궤도 위성통신을 썼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내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써도 굉장히 제한된 서비스밖에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스타링크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네.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우리 항공사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사 거의 국내에서 5개 항공사가 스타링크와 B2B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이 스타링크 관련된 뭐 공급망이랄까? 이런 데 좀 여러 가지 진입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스타링크가 이게 스페이스X의 기업 문화일 수도 있는데 예.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춰요. 아, 또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위성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발사도 스페이스X가 직접 하잖아요. 네. 발사도 직접 하고 위성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 지상 장비 또한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에 직접적으로 좀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좀 부품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크리티컬하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링크가 산업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확산돼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통신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우리나라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스타링크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라고 예. 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감싸야 돼요. 지구 전체를. 위성을 많이 발사해서 지구 전체를 감싸야 돼요. 예. 제가 우리나라만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나라 위에만 위성을 둘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서비스 이용자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한반도 위를 위성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이용 지역을 엄청나게 넓혀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용자 숫자가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 숫자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매출이 대부분 스페이스X의 매출이 스타링크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네요. 네. 스페이스X가 이제 IPO를 하면 이제 높은 가치, 뭐 최대 1조 5천억 달러로 만약에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미 투자한 기존 주주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될 텐데 네. 보니까 주주들의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미래에셋 그룹도 있던데 기존 주주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겠죠, 지분이?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는 늘 돈이 필요했던 기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202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꾸준히 펀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죄송합니다. 미래에셋, 미래에셋, 그렇죠. 미래에셋 투자증권이 있는데 예. 미래에셋 투자증권이 2022년, 2023년에 거의 2천억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오. 그래서 물론 이게 정확한 내부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의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유의미한 굉장히 낮은 낮은 가치일 때 당시. 당시 2천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분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꽤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도 이제 벤처 알파벳.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돼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이스X 관련 지분이 거의 40%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40%.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미래에셋 그룹이 아까 투자했다는 가격을 알면 시총 이제 실제 IPO 될 때 몇 배 수익을 올릴지 한번 좀 주목이 되네요. 자, 이 스페이스X의 IPO를 계기로 우주 항공 분야 정말 기술 혁신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도 기업이 이 국내 증시에도 이쪽 분야에 조금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우주 산업이라고 해서 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부품사, 완성차 업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뉘는 것처럼 예. 우주 산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스페이스X는 발사체 영역과 위성 서비스 영역에서 이제 두각을 보내고 있는 회사인데 예. 국내에서도 좀 분야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지금 방산 쪽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네. 국내 우주 발사체 쪽에서도 누리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전에 4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네.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뭐 그 외 기업으로는 세트레가이, 그러니까 위성을 만드는 회사였던 세트레가이, 그리고 지상 장비나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국내에 이제 많은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국내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주시면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IPO로 만약에 가격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겠네요. 우주항공 관련 분야의 맞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워낙 가치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 ETF 수익률도 뭐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ETF가 UFO라고 하는 UFO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UFO? 예. 스티커가요? 예, 네. 티커가 UFO고 그 아크 인베스트 그 캐시우드 예. 그 펀드의 ARKX도 우주 관련 ETF입니다. 아, 스티커가 ARKX UFO네요. 그래서 거의 수익률이 40에서 60% 올해 기록할 정도로 수익률이 괜찮은데 예. 물론 여기에 우주 관련된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살펴보면 방산 기업이라든지 뭐 우주 관련 기업이라든지 예. UAM이라든지 좀 첨단 산업 이제 기업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주 관련된 해서 이제 많이 포함된 영역이 좀 되게 수익률이 괜찮고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주항공 외에 이런 스페이스X IPO로 좀 더 수혜를 받을 업종이 또 있을까요? 우주항공 외 쪽이라기보다는 방산업종과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방산? 네, 저는 그래서 우주산업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네. 방산업종에서의 최신 산업이 우주산업이다. 아. 결국엔 방산의 영역이 기존에 있던 재래식 무기에서 뻗어나가는 게 드론이나 저는 우주산업 쪽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위성에서의 역할이 좀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업종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